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 라이벌 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이벌 팀의 팬들끼리라고 하면 보통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죠. 늘 으르렁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작은 거 하나도 지기 싫어하고, 꼭 경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경기 외적인 것들에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축구 팬들끼리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무슨 팀 팬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들 재밌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종종 보면 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 친구 사이였는데 싸웠다, 서로의 어떤 그런 팀을 비방하고 디스하는 그런 게 장난으로 시작됐다가 싸워서 손절했다, 이런 얘기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FC 서울 팬이었고 그 팀에서 일했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원 삼성이라던가 그런 라이벌 팀의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안 이꼽게 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수원이 부산 원정을 갔는데 후보 선수 유니폼 하나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팬한테 급하게 빌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제 채널에 소개를 했는데 댓글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약간 근데 유니폼을 빌린 팀이 수원이 아니고 부산이었어도 저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웃기잖아요, 상황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서울 팬이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서울 묻은 애가 수원 이야기하는 거, 우리 팀이 꺼내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이벌 팀의 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기도 해요. 저 팀 팬이라고? 그냥 좀 약간 비호감이 되는 거죠. 제가 수원 삼성이 유니폼을 두고 온 얘기를 하면서 밖에 그동안 밝혀진 적 없었던 FC 서울이 이런 거 저런 거 두고 다니고 누락했던 실수들을 공개한 거라거나, 제 영상에서 항상 제일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팀이 FC 서울이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겁니다. 비슷하게도 내 라이벌 팀을 응원하는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라이벌 팀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비호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이벌리라는 게 팬들 사이에서는 이 어떤 상대방의 이미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라이벌 구단의 직원들끼리는 과연 어떨까요? 얼핏 보면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 팀을 어떻게든 안 도와주려고 하고 뒤에서 깎아내리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적 시장에서 서로 협조도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죠. 경쟁하는 사이고 팬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FC 서울이랑 수원 단장 이런 높은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까요? 아니면 맨날 하하호호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이가 좋으면 좋았지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축구팀들 직원끼리, 특히나 라이벌 팀들끼리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런 실제 사례들에 대해 오늘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일했던 K리그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 몇몇 영국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쪽 현장 이야기도 물어봤거든요. 축구 산업 돌아가는 게 어느 나라 리그나 다 비슷하긴 한데, 이런 직원들의 시점에서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팀의 직원이라고 이 팀의 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하면 거의 스파이라고 할 수준의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왜냐면 이 산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 산업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선택지가 절대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한국 축구 산업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이 팀 이름이 정확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원 팬인데 서울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서울 팬인데 인천에서 일하고, 울산 팬인데 전북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 실제 팀 이름은 좀 다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일부 직원들은 어떤 팬들만큼의 라이벌 의식이 좀 덜한 경우도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일은 일로서 진행해야 되니까 업무적으로 고의로 라이벌 팀을 뭐 물먹이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스탠스 자체가 팬들이 이번 경기를 뭐 이런 라이벌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단 직원들도 세심하게 잘 알아주고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게 부족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볼 때 가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런 게 팬들의 눈에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팬들 입장에서도 좀 구단에 아쉬운 마음이 좀 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근데 선수들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이 커리어를 보내는 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구단의 개수가 최근에 뭐 몇 년간 시민 구단들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구단 수가 적은 나라잖아요. 뭐 이웃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팀들이 이게 다 거기서 거기 좀 돌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좀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한국 축구판에서 그나마 라이벌이라는 팀들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다 있어본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여러 팀들이 다 익숙하고 이 팀 선수들 관계자들 친하고 뭐 저 팀 저기랑도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이 라이벌리에 대해 팬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무게감이 이 팬들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뿐만 아니라 가끔 뭐 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뭐 라이벌 팀한테 경기를 졌는데 아니면 뭐 경기 중에 상대 선수랑 웃으면서 대화하거나 약간 뭔가 좀 침묵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카메라에 잡히거나 하고 욕을 좀 많이 먹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반대로 이런 라이벌 매치의 중요성을 알고 좀 악바리 근성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투쟁심 보여주고 그런 선수들도 있죠. 이런 선수들은 또 실력과 별개로 유난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이적 시장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요, 이런 라이벌 팀 이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레전드들이 있죠. 토트넘, 아스날, 솔 캠벨,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루이스 피구 같은 이런 유명한 사례들 있잖아요. 한국도 있죠. 뭐 대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좀 이게 팬들한테 좀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보통 구단에서 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를 논의를 할 때 감독과 구단이 함께 리스트업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감독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라이벌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팬들만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력적으로 우리 이 스쿼드가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라면 지도자들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단순히 사실 감독의 본분에만 충실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한 어떤 선수들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감독 역시 결국에 한 팀에만 뼈를 묻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런저런 팀들을 옮겨 다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을 어필해야 되고, 그 어필하는 핵심 요소는 결국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타일에 맞고 뭐 도움이 되는 선수면 팬들의 반응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 데려와서 내가 원하는 축구 뭐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이 팀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먼저 더 몰입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뭐 마음에 안 드는 선수를 내보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팬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이 선수를 저 팀에 보내는 거, 아니면 혹은 뭐 저 선수를 이 팀에 데려오는 거 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최종 판단을 하는 거는 보통 구단의 역할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구단에서도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수의 정말 실력적인 부분, 뭐 선수로서만 보고 영입이 다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라이벌리 같은 감정을 다 빼고 비즈니스적으로만 처리가 됐으면 K리그 팬들이 난리가 났을 만한 그런 이적이 지금보다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뭐 제가 일했던 서울로 예를 들면, 팀에 있던 어떤 선수를 라이벌 팀에서 원했는데 그 팀의 감독도 원했고
이 선수도 이적을 원했어요. 근데 구단에서 어쨌든 그런 팬들의 여론 같은 걸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2부 리그 당시에 2부 리그 모 구단에 있던 선수를 보강 1순위로 생각하고 영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쪽 구단에서 너무 죄송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로 보내면 팬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다른 팀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성사되지 않고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어떤 팬들의 여론만 고려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라이벌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고. 근데 계속해서 요즘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축구를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의외로 거래가 잦아지는 그런 라이벌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솔 캠벨 같은 아스날, 토트넘 정도의 라이벌리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꽤나 껄끄러운 관계인 웨스트햄과 토트넘, 이 두 팀도 은근히 서로를 좀 견제하고 직접적인 다이렉트 이적이 드물었던 사이인데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면서 14년 만에 두 클럽 사이에 거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쿠두스 물론 웨스트햄 팬들에게 엄청나게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근데 직후에 웨스트햄은 안타깝게 강등을 당했죠. 강등 당하자마자 이번에 새 시즌 앞두고 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토트넘으로 갔죠. 그리고 토트넘에 있던 마누르 솔로몬 선수는 웨스트햄으로 또 왔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큰 돈이 오가는 좀 스타급 선수의 거래, 사는 팀 입장에서는 전력 강화를 위해 꼭 이 선수가 필요하고, 파는 팀 입장에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좀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매수 시점을 결정해야 되는데, 양측의 니즈가 딱 들어맞을 때는 뭐 회사의 입장으로 라이벌이고 뭐고 적절한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특히나 강등당한 팀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때가 많고, 다시 뭐 서울과 수원만 해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웨스트햄처럼 수원이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넘어간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선수들까지 하면 더 많아요. 훨씬 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갈 뻔했던 쪽이든 아니면 수원에서 서울로 올 뻔했던 쪽이든 그게 다 성사됐으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었을 수 있을 정도로, 뭐 당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주전 자리를 좀 내준 서울 공격수를 수원이 영입하고 싶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기도 했고요. 뭐 이런 모든 거래들이 다 팬들의 여론만 고려해서 결렬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선수 영입 과정에서 구단이 생각보다는 편견 없이 감독들과 구단이 생각보다는 편견 없이 선수를 리스트업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팬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아쉽지만 파토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구단 직원들끼리 사이가 나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 할 일이 많습니다. 서로. 축구는 이 홈 경기가 있으면 원정 경기가 있잖아요. 저 팀이 우리 경기장에 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조건 저길 가야 돼. 이런 어떤 리그의 개념 자체가 라이벌 구단들끼리, 그리고 라이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서로를 어떤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축구팀들끼리 경기날 서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것부터 해서 어떤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라이벌이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뒷말이 나오거나 할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더 친절하고 더 협조를 잘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나 이 VIP, 구단 VIP들이 원정 경기 방문을 하면 홈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홈팀도 결국에 나중에 또 원정을 가잖아요. 뭐 사장, 단장, 그룹 임원들, 뭐 시민구단이면 뭐 시장이 오는 경우들도 많고,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윗분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가끔은 이런 일들 앞에서 경기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선수들은 어차피 저기서 풀어놓으면 그냥 축구하는 거고, 공 하나 던져주면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날들도 있는데, 여기서 홈팀의 도움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부분이나 어떤 요청사항들 잘 또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 정말 아주 드물게 가끔씩 뭐
싸움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당 직원의 짬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도움 요청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런 날들도 이렇게 뭔가 좀 타고 올라가면 윗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결국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날에 어쨌든 매치데이에 이 경기장에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어서 어느 팀이든 친절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고, 티켓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 바터라고 하잖아요. 회사원들끼리 어느 정도 소량의 티켓을 경기 때마다 서로 좀 요청을 하는 게 약간 국룰인데, 특히나 어떤 감독이나 사장, 단장처럼 이 높은 사람들 구단에 원정팀 입장에서 이분들의 손님을 좀 입장시킬 수 있는 용도로 티켓을 홈팀에 요청을 하고 나중에 그쪽이 우리 홈경기장에 오면 또 해주고, 이런 국룰이 좀 있는데 이런 게 또 항상 순조롭게 처리되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갑자기 뭐 급하게 요청하거나 하면 자리가 없어서 좀 곤란할 때도 있고, 예전에 모 지방팀의 감독은 좀 빅클럽 원정 경기를 갈 때마다 본인 가족이나 손님들 온다고 그 대량의 좀 티켓을 항상 요청을 해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국룰 바터는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티켓이지 갑자기 막 경기 전날인데 감독님이 원하시는데 한 18장 받을 수 있나요? 막 이래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간간이. 좀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도와주고 싶다가도 마음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거기 원정 가면 그만큼 달라고 할 일이 없거든,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한 팀의 감독은 전혀 어떤 라이벌리가 없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을 때 보니까 AFC에서 규정으로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K리그에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게, 홈팀이 원정팀한테 VIP를 위한 자리 뭐 몇 개, 그리고 관중석 중에 제일 비싼 카테고리 좌석 몇 개, 이런 식으로 원정팀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티켓의 개수를 정확히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규정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K리그 프로축구연맹에서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거 규정으로 하나 또 넣으면 감정 상할 일 없이 K리그 팀들끼리도 깔끔하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어쨌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라이벌 팀들끼리에는 서로 좀 잘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은 언젠가 우리도 좀 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게, 그리고 영국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한 게, 프리미어리그 경기장들은 매 경기 매진에 가깝게 다 티켓이 솔드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팀 입장에서는 또 홈팀에 미리미리 부탁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자리를 확보를 한다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뭐 너무 친절해서 사이가 나쁘지 않다 못해 좋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윈윈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있다고 하고, 영국 하니까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단 간의 일인데, 제가 영국에서 골닷컴 기자를 하고 있을 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경기를 많이 취재를 다녔는데,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갔는데, 사우스햄튼은 경기 끝나고 이 주차장 가는 길에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믹스 존이 약간 임시 공간처럼 좀 마련이 돼 있어. 큰 경기장들, 빅클럽 경기장들의 내부에서 이렇게 뒤에 쫙 광고판 백월 있고 이런 느낌이랑 조금 다르게 야외 그냥 주차장 가는 길에 잠깐 서서 인터뷰를 하고 지나가게 돼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에서 믹스드 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자의 숫자를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일부 한국 취재진들이 믹스드 존에 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국 기자가 한국인이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가면 어떻게든 그 선수를 인터뷰를 하려고 온 거고, 그게 제일 큰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두 분 더 계셨는데, 이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취재진들 입장에서 무조건 손흥민 선수의 멘트를 따야 되는데 전부 다 믹스존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결국에 이제 이 토트넘 미디어 담당 직원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토트넘 직원분이 또 홈팀 사우스햄튼 담당자분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3명 중에 1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를 3명이 다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 뭐 이런 경우에도 그 토트넘 직원분이 다음에 이제 토트넘 홈에서 열리는 사우스햄튼이랑 경기를 할 때 뭔가 그분의 부탁을 또 들어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단 직원들끼리 서로 뭔가 좀 하나 해주고 또 하나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아까 AFC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티켓 주고받고 요거를 딱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얘기 하나 제가 겪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옛날 얘기 하나인데요. 제가 일하던 당시에는 AFC 챔피언스리그가 현재 규정으로는 우리가 해외 원정 경기를 가면 원정팀이 호텔을 알아서 잡고 알아서 예약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홈팀에서 이걸 다 잡아줬어요. 다 예약까지 다 해주고 공항 내리면은 데리러 가서 버스 태우고 이제 홈팀에서 잡아놓은 호텔에 넣어주고 모든 걸 다 해줬단 말이야, 홈팀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기브앤테이크가 더 심했겠죠. 왔는데 막 5성급 호텔에서 쫙 이렇게 모셔. 그럼 그 다음에 원정을 이렇게 가서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잘해준 홈팀이 우리한테 원정으로 오면 당연히 잘해주겠죠. 근데 한번 먹튀를 한 구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랑 할 때 여기 서울에 왔을 때 완전 좋은 호텔 5성급 호텔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좀 푸대접을 받았던, 먹튀를 당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뭐 요게 요런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매너가 없는 거잖아, 그것은. 그래서 축구팀들끼리 뭔가 해줄 게 있으면은 웬만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좀 잘 해주려고 하는 편이다. 이제 세 번째로 서로 잘해주는 이유, 판이 좁습니다. 이 축구 산업이라는 판이 좁아요. 그래서 판이 좁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갖고 좀 꺼드럭대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구단들은 이제 좀 나이 좀 있는 분들 보면 한 구단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좀 동고농락하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같이 지내오다 보니까 뭐 호영호재하는 사이도 많고 약간 우리 K리그 좀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벌 팀이지만 또 저 팀이 잘 돼야 리그도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좋은 거고, 뭔가 좀 그런 스탠스에서 기인한 상생 마인드랄까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직의 빈도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와서 생긴 어떤 의리나 이런 것 때문에 라이벌 구단이어도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또 예전 세대 분들에 비해 이직이 많다 보니까 이 구단 저 구단 이렇게 여러 군데 거치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당연히 이직의 목적에 있어서도 네트워킹도 잘 해놔야 할 것이고, 근데 젊은 직원들끼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뭔가 좀 우리로 묶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실제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산업이 작고 한국에서 주류 산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 센 것도 아니고 뭐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끼리 모이면 뭔가 좀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애로사항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 뭐 술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근데 윗분들도 뭐 서로 그러시겠지만 아무래도 K리그에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이벌 팀이라고 무작정 직원들끼리도 안 좋은 기류가 흐르고 뭐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보이고요. 팬들 입장에서 뭔가 근데 이게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저 팀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팀을 도발을 했어. 뭐 경기 포스터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얘기가 나온 김에 뭔가 좀 덧붙이자면 이런 인스타그램 이미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제목에 말을 뭔가 비틀기를 통한 도발 이런 거 정도가 그나마 뭔가 좀 서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팬들의 뭔가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윗선에서 생각보다 별로 이런 도발을 크게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영국이나 유럽은 더 심하죠. 인스타나 트위터로 긁고 도발하는 거. 약간 한국의 몇몇 사례들은 좀 애교
일 정도로 뭐 얼마 전에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지니까 이 경기 종료 휘슬이 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첼시에서 바로 긁는 게시물 올렸죠. 챔스 무관이라고. 근데 첼시는 지난 시즌에 12위를 했단 말이야. 사실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아스날은 어쨌든 뭐 챔스는 우승을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경기 종료 직후에 바로 그런 도발을 했고 뭐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런 게 좀 팬들 사이에서 재미를 주기도 하고 뭐 가끔 좀 어떤 댓글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도발들을 종종 하는 편인데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 끝나고 그 근처 술집을 갔더니 그 도발한 우리 라이벌 팀의 짜증나는 미디어 담당자랑 우리 팀 직원이랑 막 둘이 술 마시고 있어. 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친한 사이들이 많고 이직에 대한 얘기를 또 아까 했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도발 더 세게 하기도 하지만 이직이 훨씬 더 잦죠. 영국이나 유럽의 문화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좀 오프라인에서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더 협력하고 친절하게 하고 항상 좀 매너 있는 영국 신사처럼 하는 편이고 제 대학원 동기 친구 한 명 토트넘 팬인데 이 친구 보면 거의 토트넘 빼고 다른 구단들 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팀을 옮기더라고. 이 친구는 뭐 1년에 한 번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축구단 이거 한 시즌 돌아가면 1년인데 적응할 때쯤 되면 바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또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이 풋볼 디렉터라고 하죠.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뭐 단장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디렉터들도 이직을 꽤나 되게 자주 합니다. 같은 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이렇듯이 뭐 사실 빅리그도 이 산업의 규모가 크고 이해 관계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겠지만 팀의 개수는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터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다 겉으로 사이 좋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친해지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고 물론 뭐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라이벌 축구팀들 사이에서 직원들도 라이벌리가 있을까 하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팬들만큼의 팬심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업무적으로 서로 도울 일이 많다. 그리고 업계가 좁다 보니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일은 일이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직원이었지만 또 동시에 축구팀의 팬인 사람으로서 일은 일이지만 구단의 감독, 선수들, 직원들이 팬들의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열혈 팬들만큼 그들과 똑같이 팀을 사랑하고 뭐 라이벌 팀의 경쟁심을 느끼고 그게 전부 다 이 일에 투영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혹은 팬이 뭐 아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없는 마음이 생기도록 강요를 무작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밖에서 볼 때 팬들이 볼 때 좀 이 사람들이 팬심을 가지고 일한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일한다. 그래 보이도록 더 노력을 하거나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가 좀 이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관계자들이 우리 팀을 위해 고생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면 팬들 입장에서도 응원할 때 좀 더 응원할 맛이 나고 팀에 대한 충성심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팀의 팬이 아닌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의 직원이 뭐 본인 팀을 응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팬들만큼이나 과몰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팬이었던 사례도 당연히 많고요. 얘기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정말 이 축구팀의 주인, 주체는 팬인 것 같아요. 팬들의 마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뭔가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뭔가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뛰는 뭔가 선수들, 감독, 코치들 다 아무리 우리 팀을 사랑해도 정말 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라는 말을 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FC 서울 그리고 저기 영국의 웨스트햄 같은 제가 응원하는
구단들이 정말 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진부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 경기 하나에 목숨 걸고 이거 하나로 일주일에 기분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팬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구단에서도 좀 진심 어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축구계의 하프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